잠깐,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이 돈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무너질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쫓아다니는데도 평생 가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쫓지도 않는데 돈이 따라올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가난하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더 부유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목적을 가진 자를 따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모릅니다. 그들은 목표와 목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평생의 가난과 풍요를 가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왜 돈을 쫓으면 쫓을수록 돈이 도망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이병철이 실제로 사용했던 목적 설계 시스템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내일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첫 단계를 손에 쥐게 됩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헛수고 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법칙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 차이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돈 때문입니까? 대출금 갚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직장인의 72%가 같은 이유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 일어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1938년, 이병철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조선 사람들이 일본 상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미소를 연 것도, 설탕 공장을 세운 것도, 전자제품을 만든 것도 모두 이 하나의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돈을 목표로 하지 않았는데 돈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는 한국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보세요. 하워드 슐츠는 커피를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3의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애플을 보세요.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를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창의력을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얼마를 벌까를 생각합니다. 이번 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병철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을 목표로 삼는 순간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다. 하지만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는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문합니다. 목적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돈이 먼저 있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먼저 있어야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단 돈부터 벌고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하자. 일단 빚부터 갚고 나중에 꿈을 꾸자.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과 부자를 가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병철은 반대로 했습니다. 그는 먼저 목적을 세웠고 그 목적이 너무 크고 명확했기 때문에 돈이 그 목적을 향해 흘러들어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찾아왔고 기회가 열렸고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의 차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는 구체적입니다. 연봉 5천만 원 달성, 집 사기, 빚 갚기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추상적입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기, 사회에 기여하기,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병철은 이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삼성을 만든 목적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아래 수많은 목표들이 생겨났습니다. 반도체 공장, 전자제품, 해외 진출. 이 모든 것은 목표였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목표만 쫓는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제 뭐지? 하는 허탈함이 옵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진 사람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더 큰 목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병철이 정미소를 성공시켰을 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정미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설탕 공장으로, 섬유 산업으로, 전자산업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돈은 움직이는 목적을 따릅니다. 정체된 목표가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목적을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에너지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은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들의 눈빛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느낍니다. 투자자들이 느끼고, 고객들이 느끼고, 기회가 느낍니다. 반대로 돈만 쫓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절박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절박함은 돈을 쫓아냅니다. 투자자들은 도망가고, 고객들은 의심하고, 기회는 닫힙니다. 1960년대, 이병철은 전자산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기술도 없고, 자본도 부족했고, 경험도 전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미친 짓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전자 강국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일본에서 기술자들이 왔고, 정부에서 지원이 나왔고,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목적은 자원을 끌어당깁니다. 돈뿐만 아니라 사람, 기회, 정보, 모든 것이 목적을 향해 모여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바람입니다. 진짜 목적은 이런 질문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무엇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는가? 이병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목적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목적을 작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박 교수는 20년간 성공한 기업가들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산 100억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 중 89%가 돈이 아닌 다른 목적을 먼저 세웠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돈을 목표로 시작한 사업은 평균 3.2년 안에 실패했고,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은 평균 15.7년간 지속되었다. 거의 5배 차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병철의 경영 철학을 분석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답이 있습니다. 이병철은 목적의 삼각형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꼭지점은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병철은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만약 답이 없으면 그는 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 수 있어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 이병철에게 술 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익성이 매우 좋았고 시장도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술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꼭지점은 개인적 열정입니다. 이병철은 자신이 진심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만 투자했습니다. 그는 전자제품을 사랑했고 기술 혁신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는 일에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돈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꼭지점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병철은 단기 이익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것이 10년 후에도 의미가 있을까?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의 뇌는 다르게 작동한다. 그들은 장기적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단기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목적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병철의 비서였던 한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만약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나옵니다. 이병철은 자신의 목적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는 수첩에 자신의 목적을 적어놓고 매일 아침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을 그 목적에 비추어 판단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프라이밍 효과라고 부릅니다. 목적을 매일 상기시키면 무의식이 그 목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직관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진짜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병철은 죽기 몇 년 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적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하면 된다. 그리고 그는 그 질문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데는 평균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 21일일까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사고 패턴이 형성되는데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 7일은 저항하고, 다음 7일은 적응하고, 마지막 7일은 자동화됩니다. 이병철이 했던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는가? 단순하죠? 하지만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려면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병철은 이 질문에 답할 때 3가지 조건을 붙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셋째는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도 지금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표면적인 답이 아니라 진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부자로 기억되고 싶은 것은 답이 아닙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진짜 목적은 항상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병철의 목적도 결국은 한국 사람들,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목적을 가진 자를 따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목적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명확합니다. 돈이 아니라 의미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그들에게 끝없는 에너지를 줍니다. 이병철이 70대까지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이 그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돈이 목표였다면 그는 진작에 은퇴했을 것입니다. 목적을 가진 삶이 주는 첫 번째 혜택은 방향성입니다. 더 이상 헤매지 않습니다. 어떤 기회가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은 이것이 내 목적에 맞는가?만 물으면 됩니다. 답이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혜택은 끈기입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돈이 안 보이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진 사람은 돈이 안 보여도 계속 갑니다. 이병철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 10년간은 적자였습니다. 엄청난 적자였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목표였다면 진작에 접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갔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매력입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투자자, 파트너, 고객, 인재. 모두가 그런 사람 주변으로 모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의미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 의미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혜택은 평화입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이번 달은, 내년은, 은퇴 후에는 끝없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진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얻을 때 돈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병철이 증명했고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증명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밀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명확하고 강력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향해 흘러올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병철이 사용했던 목적 설계 시스템에는 3단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1단계에 불과합니다.
2단계는 그 목적을 수익화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어도 그것이 돈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병철은 어떻게 숭고한 목적을 실제 수익으로 바꿨을까요? 3단계는 그 목적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혼자만의 목적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목적으로, 나아가 사회 전체의 움직임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핵심입니다. 이 2단계와 3단계는 너무 깊고 구체적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적용할 수 있는 목적 설계 워크시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이병철의 질문에 답해보세요. 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는가 종이에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21일간 매일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여러분의 진짜 목적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현재 삶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목적 없이 그냥 돈만 쫓고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셋째, 댓글로 여러분의 목적을 선언해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를 통해 세상에 을 남기고 싶다 라고 적어보세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뇌에 각인되고 무의식이 그것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목적을 실제 수익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 이병철이 사용했던 목적 수익화 공식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오늘 배운 것의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길을 만들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길을 찾는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더 이상 돈을 쫓지 마세요. 대신 목적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목적이 명확해지는 순간 돈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이병철이 증명한 법칙이고 이제 여러분이 증명할 차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적 있는 삶과 풍요로운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